인도에서 공부를 하다가 지금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에 왔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스님께 좀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저는 되게 욕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고 바라는 마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럴수록 제 자신이 힘들다는 걸 잘 알면서도 그 바라는 마음을 참 내려놓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되게 인간관계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제 자신의 학업이나 다른 활동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감정 기복도 굉장히 심한 편이라.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스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고생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지금 욕심이 많은 게 나한테 손해다, 그런데도 안 나아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다 이러는데 아직 그 피해가 내가 피부로 느낄 만큼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그 피해가 심각하면 그때 저절로 나아질 거예요. 과보를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얼마나 받으면 나올까? 울고불고 하겠지만 꼭 그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놓는 게 좋으나 그렇게 과보가 오기 전에 미리 놓는 게 좋으나. 저도 미리 놓고 싶지만 그게 참 힘드네요. 그래서 그건 스님도 방법이 없어. 여기 뜨거운 불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짚고 손이 뜨겁다 하면서 어떻게 해놓습니까?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아. 뜨거워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아요? 말이 돼요? 뜨거워 죽겠어요. 어떻게 나아요? 답은 그냥 나아라. 그냥 어떻게 나아요? 그냥. 근데 이게 뜨거운 줄 알면 우리가 물건을 딱 집을 때 이렇게 딱 집다 뜨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집어다 뜨거우면 뜨거 이러죠. 근데 이걸 쥐고 뜨겁다고 함치내면서도 어떻게 놓느냐고 자꾸 묻는 거는 두 가지. 하나는 덜 뜨겁든지 아직 쥐고 있을 만하든지, 하나는 뜨겁지만은 갖고 싶든지, 뜨겁지만은 갖고 싶든지. 그러니까 덜 뜨거우면 앞으로 좀 더 뜨거우면 나아지니까 좀 더 뜨거울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아직 좀 견딜만 하니 그렇다. 좀 더 뜨거워지면 저절로 놓게 된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뭐 죽느니 사는 해다. 아직 견딜만 하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정말 못 견딜 정도로 뜨겁다고 하면서도 쥐고 있다면 이걸 갖고 싶기 때문에 그래. 이걸 갖고 싶으면 손대는 과보를 받아야 돼. 손가락이 새카맣게 타도 그래 이거 갔는데 손가락 안 타고 어떻게 가죠? 이렇겠죠. 그 고통을 그냥 감내해야 돼. 근데 문제는 이거지. 이건 갖고 싶고 손은 안 대고 싶다 이거 아니야. 그런 길은 없어. 그러니까 갖고 싶거들란 손가락 대는 과보를 받든지, 손가락 대는 과보를 받기 싫거들란 아깝더라도 놓든지. 그 외에 달리 방법이. 그래서 뭐란 말이냐, 방아착이란 말이 있죠. 방아착 들어보셨어요? 방아착 무슨 말인지 몰라도 들어는 봤을 거예요. 방아착 그냥 놔라. 어떻게 놓습니까? 그냥 놔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냥 놔요? 이러지.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방법을 찾는 것은 아직 덜 뜨겁다. 이러니. 덜 뜨겁다. 딱 정답은 그냥 놔라. 뜨거운 줄 알면 그냥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방법을 계속 찾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뜨겁다 뜨겁다 말은 얘기하지만은 아직 견딜만 하다. 괴롭다 괴롭다 하지만은
아직 견딜만 하다.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막 죽겠다고 그래. 그래서 스님이 그래. 그럼 그만두고 스님 따라가자. 그럼 가도 돼요! 이래. 그래. 가자 지금. 애는 어떡하고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애가 지금 문제야. 버리고 가자. 저리 가면 방 하나 줍니까? 니 줄 방이 어디 있노? 몇 시에 일어났는데? 4시에. 휴가가 있습니까? 없어. 이러면 막 아이고 저는 그래는 못 삽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직 이것이 살만 하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살아라 내가 이러지. 그러니까 덜 뜨겁다 이 말이야. 뭐라고 하면 지대지만은 스님 보기에 아직 덜 뜨겁구나. 뭐 그 정도 견딜만 하면 그냥 살아라. 좀 더 뜨거우면 그때 가서 보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는 뜨겁다 어성치지만은 갖고 싶은 마음도 그만큼 크다 이런 얘기. 그럴 때는 갖고 싶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 잘나고 싶고 욕심도 많고 좋아요. 그러면 과보를 받아야 돼. 그 외에 달릴 길이 없어. 그 학생은 내가 보기에 뭐라고 해도 아직 견딜만 하다 내가 이렇게 봐요. 좀 기다려 봐요. 지금은 좀 한 따끈따끈 할 정도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발이 타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펄쩍펄쩍 뛸 정도면 내가 말 안 해도 이제 저절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은 뭐냐? 내가 욕심 많구나. 욕심을 부릴 때, 욕심을 못 내려놓더라도 욕심을 부릴 때, 내가 욕심을 좀 많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무슨 과보가 따르겠구나. 또 미리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자기가 이미 짐작을 했기 때문에 충격이 덜 옵니다. 여러분들은 다 청천벽력같이 다가오는 거지. 놀라잖아. 그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러지만은 다 자기 지은 인연을 딱 알아차리고 있으면 과보가 이미 딱 짐작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길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다쳤어. 팔다리가 부러졌다. 그래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평소에 살면서 산고기 많이 먹지? 생선 잡아가지고 그냥 살아있는데 막 생살 도려내가 눈금 뻥긋뻥 하는데 그 얹어놓고 막 젓가락 갖고 막 파먹잖아. 그지?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가 튀겨도 먹고 삶아도 먹고 갈아도 먹고 하잖아. 그지? 그럼 그 물고기 그 개, 그 닭, 그 돼지, 그 소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 안전하게 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소를 잡아먹는 것만 아니고 소한테까지 소고기를 먹이니까 소가 미치니까 광우병이지. 또 닭 키우는 거 한번 가봤어? 도저히 그건 생명으로 키우는 게 아니야. 진짜 비생명적으로 키워. 닭이 미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조류 인플루엔자지. 돼지 키우는 거 한번 가봤어?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일어나도 인간이 저지른 거에 비하면 과보는 10,000분의 1도 안 돼. 인간이 자연에 가한 온갖 해악을 생각해봐. 앞으로 자연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어도 인간들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기가 지은 인연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좋은 일을 한번 해본 적 별로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가. 내 살기 바빴지. 그래놓고 막 복은 하늘에서 공짜로 떨어지기를 바래. 난 나쁜 짓은 다 해놓고 나쁜 것은 털 것만큼도 나한테 안 오기를 바래.
요리조리 다 피해가기를 바래. 여러분들이 나쁜 과보를 피해가기는 비 오는 날 비 안 맞고 피해 다니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근데도 묘하게 지금 요리조리 피해 다녀. 응? 그래서 자신의 삶을 직시해야 된다. 자기 마음이 딱 일어날 때 질투심이 딱 일어나는 거 자기가 보잖아, 그지? 사촌 논산 배 아픈 거 자기가 보잖아, 그지? 그럼 내 좋은 일 생길 때 남도 배 아프겠다 짐작이 되나 안 되나? 되겠지, 그죠? 내가 딱 좋은 일 해가 사람한테 칭찬 듣는데 옆에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지만은 당연히 그러도 남지. 그래서 그런 거를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큰 문제가 안 돼. 근데 자네는 욕심은 욕심대로 다 부리고 질투는 질투대로 다 부리고 또 결과는 좋은 일 생기기를 바라고 그런 건 없어 있었어. 지은 인연의 과보는 깊은 바다 속에 숨는다고 해도 깊은 삶 속에 숨는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다 이랬어. 어차피 요리조리 도망다녀도 피할 수 없을 바에야 그냥 화끈하게 넓은 공터에서 그냥 반등이 낫지. 올 거 다 와라 이렇게. 수행자는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받아야 할 과보가 있다면 한꺼번에 다 와라. 어차피 받을 거 뭐 피해가 다닐 거 뭐 있어. 나한테 빚 준 사람들 빚 받을 거 다 해야 목록 다 제출해라. 이렇게 딱 대담해야 돼. 그러고 다시는 빚을 안 져야 돼. 다시는 그런 거 이제 안 하겠다. 딱 각오가 있어야 돼. 그렇게 인생이 변하고. 사람을 상대할 때 이렇게 뭐 이견 차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게 그냥 친구거나 아니면 그냥 지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이라던가 연인이라던가 아니면 주위 정말 가깝게 느끼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했을 때 이제 뭐 항상 저랑 얘기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이견 차이가 항상 충돌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말을 하다 보면 뭐 잘난 체를 한다거나 저한테 그 중에 딱 한 명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 제가 좀 이성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끌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잘난 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네가 생각하는 게 다 옳지 혹은 뭐 그런 식의 이런 말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다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의견을 말했을 때 아니면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아니면 사실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걸 그냥 가만히 들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냥 그러기에는 가만히 들어봤는데 제 자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사실도 아니고 그리고 아니면 혹은 제 생각과 좀 틀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있자기에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처음에 이제 가만히 들어보고 있다가 그것도 그런데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러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 또 역시도 비슷한 반응이 또 오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한 번도 내 말에 동조를 안 해주냐고. 저는 분명히 처음에 이제 그 서두에 깔 때 이렇게 너의 말도 그렇지만 하는 식의 어느 정도 동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그 대화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 또한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너무 이렇게 좀 강박관념이 있거나 집착이 심해가지고 그런 식의 그게 심한 건가 아니면 이게 일반적인 건가 싶어가지고.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랑하고 안 하고 친하고 안 친하고 형제고 부모고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다 나하고 견해가 다르다. 누구나 다 견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다 100%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하고 좀 친하면 견해가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 내 애인이라든지 내 형제라든지 내 부모 뭐 나하고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버린다. 이 착각이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으니까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큰 문제화된다는 거예요. 저도 남은 의견이 달라도 크게 문제 안 되는 게 다른 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유별나게 나하고 견해가 다른 거는 아니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다르면 갈등이 생기냐? 전혀 아니다. 다른 거를 인정을 안 하면 갈등이 생기는데 다른 거를 애초에 인정해버리면 갈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 꺼낼 때마다 다른 거를 당연히 받아들이면 돼. 근데 항상 저도 다름과 틀림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식으로 괜찮으니까 말을 해라고. 사람 이견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그게 토론이라고. 토론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절충점이라는 걸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복잡할 뿐이지 알고 보면 다 뭐 목적은 다 똑같으니까 말해 근데 항상 그 대화의 토론에 그렇게 생각은 해도 예. 감정은 우리들의 이 까르마는 일치하기를 원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마음에는 늘 거부 반응이 생겨. 그러니까 마음 따라 다 갈 수가 없단 말이야. 아까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것처럼 마음은 일치하는 게 좋지. 이 마음의 작용은 일치하면 기분이 좋고 네. 다르면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마음 작용 자체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니까 감정으로 하면 난 나쁘지, 스트레스를 받지. 그러니까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의 견해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들으면 이 감정이 같아야 된다 할 때보다 조금 덜 일어나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굳이 합하려고 하지 말고 예. 합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 상대가 나보고 즉 내가 상대 보고 너 말 틀렸어 이렇게는 이제 내가 안 해야 되겠지. 자꾸 불교 공부를 하면 그지.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데 상대는 지하고 다르면 나보고 뭐라 그러냐. 네 틀렸어라든지 왜 네 의견을 고집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 사람의 견해니까. 그럼 받아들여라. 고집한다고 해도 받아들여라. 그리고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잘난 척 한다. 근데 내가 여자친구 선택할 때 잘난 여자 선택 안 했나? 그건 모르겠네. 아니 내가 보기에 그래도 좀 괜찮다는 사람 선택 그렇죠. 안 했나? 예. 근데 내 같은 남자가 보기에도 괜찮으면 여자가 제법 괜찮은 여자 아니가? 잘난 척 하는 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여. 잘났었군요. 그래. 잘난 여자니까 자네 같은 사람이 좋아했지. 못난 여자 좋아했겠어? 예. 그래. 그러니까 잘난 척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보기에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보였지. 본인은 자기 식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기 식대로 자가마 까르마대로 했는데 내가 보기 어때요? 저게 잘난 척 하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건 내 문제. 그 사람 문제 아니야.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고 얘기할 때 아까도 저기 나왔잖아.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할 때는 자식 잘 되라고 얘기하는데 자식이 또 그 제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내 행복을 해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연세 드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막 영감이 돼가 7, 80이 돼도 아직도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시는 분 계시잖아. 그럼 자식이 볼 때는 야 7, 80이 됐으면 이제 좀 그만 싸우지. 뭐 저래 죽을 때 다 내가 싸우나 이런 생각에가 어머니 이제만 늙었는데 이제 좀 참으세요. 이렇게 하면 말 듣나 안 듣나? 안 듣지. 내 엄마와 내 아빠가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웃집 영감 할머니가 싸운다 이렇게 생각해라. 그냥 넘겨라.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좀 자식으로서 좀 냉정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 거는 부부지간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는 부부의 문제로 나 관계없이 딱 떼놓으면 나는 엄마, 아버지가 저거 싸우는 거 관계없이 나는 엄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늘 존경과 사랑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해결해 주려고 엄마, 아버지 싸우지 마세요. 엄마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좋은 뜻으로 했다 하더라도 관여하기 시작하면 엄마 아버지가 내 말 듣고 알았다 하고 딱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 안 고쳐지면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엄마 아버지가 미워지나 안 미워지나. 미워지지. 그러면 자식의 부모에 대한 기본 자세가 틀려버려. 내가 내 부모를 미워하게 된다.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그래 이게 정이라면 이게 정이 좋은 거가 이런 정이.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 관여를 안 할수록 나와 부모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가 자식에 대해서 사춘기가 될 때는 가나마 간섭하지 말고 지켜보되 사춘기 넘어서 성인이 딱 되면 완전히 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식을 나쁘게 하라고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야 내 자식을 효자로 만들 수 있다. 내가 자식한테 간섭 안 하면 자식이 효자예요. 간섭을 하면 불효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말 안 들으면 불효지. 그러니까 상대의 자유, 상대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그 사람의 자유를 줘야 돼. 그러니까 자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야.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쓸데없는 이런 얘기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하면 되는 거야. 네. 자기가 선택해서 사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보면 딱 들으면 그래 맞아 그래 이러지만은 문 열고 나가면 또 경기에 부딪히면 또 자기 식대로 가지. 그럴 때 되돌아오는 작업이 필요하다. 되돌아오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 내가 또 경기에 끄달리구나. 아 이것도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히구나. 내가 또 상대 맞아 남편 뭐 자기 일인데 내가 또 간섭하구나. 이렇게 탁 돌아오면서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회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그때그때 알아차리고 참회하면 찰나찰나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늘 24시간의 수행 정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또 우리는 그걸 찰나찰나에 알아차려야 놓쳐요. 놓쳐서 까마득하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어때요?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하루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아, 이때도 놓쳤구나. 이때도 놓쳤구나. 이것도 놓쳤구나. 그래서 수행문에 수행 원칙이 뭐냐 하는 걸 점검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점검하니까 매일매일 정진을 해야 되는데 그 정진할 때 이렇게 정진할 때 딱딱 뉘우쳐지고 탁탁 체크가 될 때도 있지만 멍할 때도 있고 절을 하면서 너무너무 그냥 참회가 되고 그냥 잘못 살았다 싶고 눈물이 나고 부처님 법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날도 있고 에이구 저런다고 되나 뭐 에이구 이런다고 될 바에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마음이라고 늘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날씨 같아 날씨보다 더 변덕이 심해. 얼마나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하면 족쇄 물레방구 뒷궁디 흔들리서 그런 말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따지마.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보면서 꾸준히 이렇게 해나가면 자기를 조금씩 알아져 간다. 그렇게 꾸준히 해가야 이 흔들거림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